네, 이번 순서는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로 영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헌, 조승우 주연의 내부자들이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언론 시사회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배우들의 연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직접 보니까 부당거래 느낌도 나고 또 신세계 같은 느낌도 좀 나는 적절하게 섞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무엇보다 윤태호 작가 인기 웹툰이었죠. 내부자들을 영화화해서 기존 웹툰 팬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 모으는 작품입니다. 내부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내부자들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 드라마인데요. 한마디로 정치 권력과 재계 권력이 언론과 어떻게 야합을 하느냐 이를 까발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걸 완성을 못했었죠. 미완결로 집필을 웹툰은 아직 결론이 안 중단했었습니다. 났군요. 예. 집필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결말을 이번에 감독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셈이죠. 네, 아, 아직 네. 원작으로는 미완결인 작품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두 주연 배우 이병헌 씨와 조승우 씨 우리 모두가 믿고 보는 정말 연기파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네, 전 믿어요. 네, 그 정도 참 매력이 있는 것 정말. 같아요. 네. 그쵸. 네. 사실 이병헌, 조승우 씨가 투톱 주연을 이룬다. 그러면 사실 그걸로 설명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 기대감만큼 두 배우가 열연을 펼쳐줬는데요. 특히 이병헌 씨 같은 경우 자신의 필모그래피 사상 이번 영화에서 가장 좀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깡패로 나오면서 또 생양아치의 그런 아주 파격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헤어스타일도 좀 장발로 기르고 네. 그러는데 정말 어떤 각종 이병헌 씨를 둘러쌌던 논란도 삼켜버릴 만한 네. 그런 연기력이었다. 뭐 정말 모든 언론이 이병헌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뭐 다 좋게 평가를 했고요. 또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스크린에서 자주 볼 수 없었는데 3년 만에 영화 컴백작인데 이 작품을 3번 정도 거절하고 출연을 했는데요. 역시 조승우는 그냥 조승우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잖아도 연기력이 좋은 두 배우인데 기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어제 언론 시사회에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살롱도 함께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싱으로 하자고 화끈하게. 저들은 괴물이야. 슬슬 시작할까? 어떤 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 내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의 그 모습이 되게 섬뜩했고 되게 한편으로 되게 좀 무섭기도 하면서 좀 추악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나름대로 좀 살려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베이스가 되면서 되게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어떤 대결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한 거고요. 너무나 사건이 긴박하게 계속 흘러가니까 쉴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객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애드립과 이렇게 많은 애드립이 있었던 적은 저는 아마 영화 중에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애드립으로 대사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상황들도 그렇고. 제가 늘 좋죠. 선생님 뵈면 같이 연기를 해봤었고 그 당시에도 많이 배웠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에너지 잘 얻고 연기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그 별장 파티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윤태호 작가의 원작 그대로 가져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상상을 못해요. 설마 그럴까? 근데 오롯이 윤태호 작가님의 어떤 상상력,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는 사투리 연기였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말할 때도 그냥 농담 삼아 사투리로 또 써보기도 하고 또 배우들 중에도 또 스태프분들 중에도 전라도 출신 분들이 다행히 좀 계셔가지고 제가 어떤 대사를 그날 해야 될 때마다 그거를 그 앞에 가서 한 번씩 해보고 어디가 어색한지 지적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장훈 검사라는 그런 역할 자체가 뭐 족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사투리 없이도 족보 없는 사투리를 해보자. 물론 실제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물론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의 관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정의가 살아있다는, 낭만적일 수 있지만 대중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부자들 화이팅! 네, 내부자들의 시사회 영상 보고 들어왔습니다. 배우들의 진지함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작이 있는 영화는 기자님 비교가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이번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끼나 미생 등으로 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린 윤태호 작가의 또 지금 작품이에요. 원작 내부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좀 원작을 안 보는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원작을 읽은 분들은 영화를 직접 보면서 이런 점이 다르네, 뭐 이런 부분을 짚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웹툰보다는 스크린에 옮겨놨기 때문에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웹툰에서 봤던 노말한 장면도 영화로 보면 다소 좀 충격적이고 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웹툰은 부정부패 시스템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영화는 이 시스템보다는 어떤 개인들의 치열한 대결에 집중했다. 아무래도 배우들이 세 분이 이제 주연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배우들의 연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정부패 시스템 안에 있는 개개인의 싸움, 대결. 또 개개인의 경쟁, 뭐 그렇게 네. 많이 이런 해요. 것들이 많이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개봉일이 19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영화 시사회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분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가로 변신했던 가수 김태욱 씨, 배우 최시라 씨의 남편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이분이 11년 만에 신곡을 갖고 또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어제 첫 싱글을 발표하고 홍대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네. 그동안 11년 동안 노래를 하지 않고 사업가로 살았는데 11년 동안에 묵은 어떤 갈증과 노래를 향한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김태욱 씨가 부르는 노래가 그 어떤 노래보다 절절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업가로 잘 나가던 그리고 또 최시라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김태욱 씨, 네. 뭐 집안 좋은 걸로도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금수저 연예인으로 불리는데 이런 분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으로 복귀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은 사실 그동안 보이는 것과 달리 심적으로 여러 회사를 거느린 경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김태욱 씨는 원래 가수 아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음악이 좀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김태욱 씨가 개꿈이라는 노래로 데뷔해서 뭐 락커로 네. 좀 락적인 창법을 그런 구사하던 실력 있는 가수였는데 마음의 병을 결국은 자신이 가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음악으로 치유가 네, 된다는 네. 걸 깨달았다는 거죠. 네. 우연히 김현식 씨의 노래를 듣고 내가 이렇게 뭔가 기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악이다 해서 안 나오는 목소리지만 정말 토해내듯이 하고 곡을 녹음을 했는데요. 역시나 타이틀곡은 정통 발라드 곡입니다. 제목이 김태욱의 마음에는 그대가 살고 있나 봐. 어떻게 보면 좀 자전적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래 네. 제목에 자기 네. 이름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요. 들어갑니다. 네, 예. 정말
독특한 제목이니까 싶은데요. 뭐 김태욱 씨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예상하는 그분이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해 보면서 저희가 또 21년 만에 신곡을 선보이는 김태욱 씨 쇼케이스 현장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사랑이 뭔데 날 울려요. 사랑이 뭔데 또 나를 울려요. 사랑이 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이놈의 사랑 제 마음에 있는 정말 어떤 제 심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꾸미지 않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잘하든 못하든 기본 원칙을 음악으로 또 뭐 뮤직비디오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은 그 이후로 애써 이 음악하고 애써 이별을 했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우연히 이제 퇴근한 날 라디오에 이제 신화를 그렸는데 김현식 선배의 내 사랑 내 곁에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 그래도 현식 형님 노래가 되게 아프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노래를 들으니까 뭐랄까 이 어떤 위로 같은 게 되더라고요. 또 치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 이 노래의 재미가요. 노래방 가서 혹시 노래를 하시게 되시면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는 맛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일겸의 마음에는 앞에 계시는 예를 들어서 미숙이 살고 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가 볼 때 프로포즈송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꼭 김현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 넣어가지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기회가 되지 못해서 무대에 서고 싶은데 서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좋은 음악하는 친구들을 무대에 세우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또 그런 게 어떤 진정한 소통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 활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선배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음악에 대한 진지함이 느껴지는 쇼케이스였습니다. 김태욱 씨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태욱 씨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역시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네. 명의 월드스타 가수 싸이 씨와 비 씨가 나란히 새 앨범을 들고 또 컴백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사실 비가 먼저 컴백한다는 그런 걸 알렸었는데 네. 싸이도 오늘 12월에 컴백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공교롭게 두 사람이 나란히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싸이는 젠틀맨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12월 1일 날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강남 스타일로 다 알다시피 국제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새 앨범에 대해서도 미국 빌보드지가 벌써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일까? 강남 스타일만큼 히트는 못했지만 젠틀맨 같은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이는 한 곡 한 곡 낼 때마다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정규 앨범인지 싱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네. 어떤 색깔의 음악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는 싸이 씨가 어떤 음악을 갖고 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나는 음악일 거예요. 네. 네. 싸이 씨와 그렇죠. 어울리는 신나는 네. 음악을 갖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비도 또 컴백을 한다고요. 네, 비는 요새 국내에서 활동이 좀 뜸한데 일단 컴백을 하는데 한국에서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중국 투어를 돕니다. 중국에서 비는요. 정말 아직까지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달 7일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나서는데요. 1인 기획사를 차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행보라서 더 주목이 됩니다. 후난성을 시작으로 해서 뭐 광저우라든가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를 돌고요. 중국 투어를 마치면은 내년 5월까지 이제 일본, 태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를 순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호주로 넘어가서 공연을 펼치고요. 또 미주 공연을 싹 돌고 옵니다. 네. 12월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싱글을 발표하고요. 서울 공연도 연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그 비가 공연에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상의 탈의. 그런 또 섹시한 무대를 보고 싶은 팬들은 네.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두 월드스타죠. 가수 싸이 씨와 비 씨. 그들의 새로운 앨범도 기대를 갖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네.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윤디 리가 내한 공연에서 약간 좀 성실하지 못한 그런 공연을 좀 보였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성의가 없었던 거죠. 중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중국인들의 망신이 될 수도 있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디 리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호주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는데요. 이 무대에서 음표를 빼먹거나 박자를 건너뛰는 실수를 연발을 했고요. 네. 특히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도중 악보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 이례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지휘자가 10초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일부 관객들이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이후에 기사화되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참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네. 윤디리가요 2000년도에 열린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참 중국 내에선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왜 이런 명예에 걸맞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사생활이 좀 문란해서 뭐 이런 건강으로 연결돼서 그런 게 아니냐 등등의 뭐 좀 얘기들도 나오는데 아직 뭐 공식적인 건 없고요. 이게 더 좀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가 윤디리의 대응법이었습니다. 네. 네. 본인의 실수를 마치 오케스트라가 실수한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또 연주를 마친 뒤에 사인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뭐 연주는 비록 실수가 있어도 이걸 좀 성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고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호텔로 돌아가서 그날 밤 자신의 SNS에는 할로윈 파티 의상으로 분장한 사진을 올렸으니까 아이고. 팬들로서는 아프다면서요? 당연히 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뭐 논란이 계속 되니까 실수를 결국 인정하고 SNS를 통해서 사과했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치고는 정말 프로답지 않는 그런 성의 없는 디스숲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네, 참 공연 한두 번 하는 분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쉽습니다. 왠지 사과도 마지못해서 네. 궁지에 몰려서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관객들, 또 네. 윤디리의 공연을 기다렸다가 티켓을 끊어서 시간 내서 방문한 그렇죠. 관객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은데요. 네. 정말 책임감 없는 이런 행동에 대한 확실한 사과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투데이 진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진양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